안민영의 매화사.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먼저 짚고 들어갈 건데요. 안민영이 쓴 매화사는 우선 연시조예요. 자, 시조, 3장 6구의 시조,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3장 6구 45자 내외가 우리가 시조, 평시조라고 배웠었죠. 마지막 종장의 음수율은 3543으로 끝나서 가사, 전격가사의 마지막 행과도 유사하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매화사는요. 이런 시조가 이렇게 여러 개의 1수, 2수, 3수 마치 현대시처럼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어진 연시조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평시조는 제목이 없지요. 그런데 연시조는 다른 시조와 다르게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매화사라는 제목을 가진 연시조예요. 자, 윤선도라는 사람이 이제 어부사시사 어부가라는 연시조로 유명한데 안민영의 매화사도 연시조로 유명하고 또 수능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유명한 시조예요. 자, 들어갑시다. 연시조 총 8수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8수 중에서도 이번 내신에 나오는 3개의 수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매화의 절개와 생명력. 자, 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한창 추운, 그러니까 다른 봄꽃은 아직 필 수가 없는 그런 추운 계절에 피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고 해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매화가요. 자, 성격은 그런 매화의 모습을 막 예찬하는 거야. 물론 이제 되게 고상하고 우아한 아름답고 쏟아는 그 모습도 예찬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운 계절로 상징되는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꽃을 피우는 그런 부분을 지조와 절개라는 그 대상의 속성과 끌어내서 예찬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예찬적 태도가 있어요. 당연히 너라고 해서 의인화가 되어 있는 게 이 시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자, 특징을 한번 쭉 보면은 매화를 의인화했다. 뭐하는구나 라는 영탄법, 뭐하는가 라는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따뜻한 봄이 되어야지만 꽃을 피우는 다른 꽃들과 대조를 통해서 그 매화는 추운 계절인 눈이 내리는 그 추운 계절에도 핀다라는 우리의 주인공 매화라는 대상의 속성을 지조와 절개라는 속성을 강조한다. 항상 대조를 쓰면요.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 이따 한번 볼게요. 자, 서리법 또 나왔네요. 화자의 의도를 강조할 수 있고요. 계절감을 드러낸 시어. 계절감을 드러낸 시어. 예를 들면 눈이 있겠죠. 눈. 그러니까 계절 자체를 나타내는 이제 시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직접적으로 계절을 알려주는 시어가 있고요. 계절감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눈 이런 것들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다. 자, 그 다음에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다. 자, 의인법을 썼고요. 또한 매화를 네가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너라고 설정을 해서 의인화 플러스 그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를 쓰고 있어요. 자, 비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고1 이제 고1 모의고사 기출을 가지고 이번에 내신 작품에 매화사가 들어간 건데요. 그 기출 문제에서의 문제가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비유는 뭐가 있죠?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직유, 은유 이런 것도 비유지만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의인법. 여기는 유가 없지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비유한 거기 때문에 의인법이 있는 것도 당연히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화사의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한번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볼 건데 총 8수인데 이번에 내신에는 2수, 3수, 8수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시조의 형태인가 한번 더 검토해 볼까요? 어리고 성근까지 너를 믿지 않았더니 그렇죠. 자, 시조는 어떻죠? 사음보이죠. 사음보이고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이고 자, 마지막 행이 주로 3543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3543이라는 글자 수에서 한두 글자 차이는 알 수 있어. 그런데 3543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수율로 끝나죠. 이것이 바로 평시조의 특징인데요. 자, 특히 543은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 차이가 나도 우리가 평시조로 인정을 하지만 마지막 시조의 종장의 첫음보 있죠. 첫음보 여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3음절 세 글자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 여기 안 맞는데요. 여기 네 글자인데요. 여기 원래 원본은요. 촉잡고라고 있거든요. 촉잡고 세 글자를 맞췄습니다. 아마도 자, 이것 알게라도 알게또다야. 알게또다인데 세 글자를 맞춰야 되니까 알게라라고 이제 세 글자 맞추고 있는 시조의 특징이 보이는데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시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
최대한 가까이 들어갑시다. 자, 이수입니다. 이수. 어리고 성근까지 너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이 너가 매화야. 매화를 너라고 해서 일단 의인화하고 있어.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어리고 자, 여기서는 중세국어 문법 그 훈민정음이랑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는 어리석다 뜻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어리다, 연약하다라는 뜻이야. 자, 성글다는 성기다가 드문드문이란 거야. 좀 엉성하다. 그러니까 매화를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되게 여리여리하고 연약하고 이게 다른 어떤 건강한 나무처럼 이렇게 빽빽하지가 않고 이렇게 듬성 있었더래. 그래서 우리의 시적 화자는 그 매화꽃을 처음에 관찰할 때 와, 이렇게 연약하고 듬성한 이러한 매화가 과연 이 추운 겨울에 진짜 꽃을 필 수 있을까? 라고 맨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거죠. 자, 어리고 성근 가지 매화, 너를 믿지 않았는데 연약하고 엉성한 모습이었던 매화 너를 처음에는 진짜 꽃을 필 수 있을까? 라고 믿지 않았어.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눈기약,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기약이라는 건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눈이 올 때쯤이면 꽃을 피우겠다라는 약속을 능히 충분히 진짜 지켜서 두세 송이, 막 화려하게 몇백 송이는 아니지만 두세 송이 피었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매화꽃을 보면은 이렇게 되게 소박하게 아름답게 두세 송이 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담백한 모습, 어떤 겸손하고 소탈한 모습. 자, 눈이 올 때쯤에 꽃을 피울게요. 라는 그 약속을 충분히 진짜 지켰네. 처음엔 진짜 꽃을 피울 수 있어? 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 꽃을 진짜 피웠구나. 라고 해서 감탄하는 거죠. 피웠구나. 라고 영탄법 감탄하는 거야. 촉이 촛불이야.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양조차 부동하더라. 자, 암양부동하더라. 자, 이 암양이라는 건 은은한 향기야. 부동은 은근히 떠돈다. 그래서 이 매화꽃이 향기가 아주 자극적이진 않지만 되게 은은하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암양은 그윽한 향기란 뜻이고요. 부동은 은은하게 떠돈다. 그래서 그윽한 향기가 은은하게 떠도는구나. 향기도 참 좋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조차 부동터라 하기도 하고 암양부동하더라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요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암양부동하더라 이 부분을요 공간관찰 심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부분 언급하면 그렇게 푸셔야 돼요. 자,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 뭐죠? 공감각적 심상은 서로 다른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이 서로 전이가 될 때 무슨 감각화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공감관찰 심상이라고 하면서 배웠었죠. 예를 들면 푸른 종소리. 자, 종소리라는 청각을 마치 푸른색이 있는 시각처럼 표현해서 이렇게 청각의 시각화 같은 공감관찰 심상 감각의 전이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도대체 왜 공감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암양이라는 건 향기죠. 후각이죠. 후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를 맡는 거죠. 근데 부동이라는 건 뭔가 은은히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야. 떠돈다. 이 공간에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암양이 떠돌아다녀? 이것은 후각의 시각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후각의 시각화. 그래서 자소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내신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을 공감각이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것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안민영의 매화사 중에서 우리가 이수를 봤고요. 끝까지 본 다음에 선생님이 자습서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기법이 있다고요? 의인법 있었고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또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이 부분은 영탄법이 있다. 대상에 대한 어떤 예찬적 태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수 내려갈게요. 삼수. 빙자 옥질. 자, 단어 뜻 알아야 돼. 빙자가 뭐죠?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 옥질은 구슬과 옥처럼 아름다운 자질이야. 자, 빙자 옥질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 그러니까 사람처럼 벌써 비유한 거죠. 매화꽃을 빙자 옥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빙자 옥질이 여기서 매화를 말하는 게 맞는데 마치 아름답고 순수한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빙자라는 것이 얼음처럼 맑고 깨끗한 살결, 옥질은 옥처럼 구슬처럼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따 뒤에 한번 보여둘게. 그래서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 그리고 옥질, 구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빙자옥질 무엇을 비유했다? 매화를 마치 여인처럼 비유했다. 의인법이라 볼 수 있어. 빙자옥질이여 너 눈 속에 너로구나. 자, 대화를 거는 듯한 말투인데 이 내가 매화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매화는 다른 일반적인 개나리, 진달래꽃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과 다르게 1월, 보통 1월에 2월에 이렇게 추운 아직은 눈이 내리는 차가운 계절에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화를 단순하게 아름다운 꽃 이상의 의미를 주는 건데 지조와 절개에 있는 충신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지조와 절개,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신화로 보면 간신의 반대말인 충신은 어떻죠? 모두가 배신을 할 때, 모두가 그 국가와 임금이 망해져가는 왕조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버릴 때, 그런 시련과 고난이라는 추운 계절, 눈이 내리고 겨울로 비유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일 때, 혼자만큼은 그 지조와 절개를 지켜서 기존의 왕조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죠. 그런 모습을 차가운 계절에 다른 꽃들은 핀다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계절에 우리의 매화는 시련을 이기고 기어코 피어낸다. 이제 그 부분은 이따 팔수에도 강조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 의리와 이 매화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건 팔수에 좀 더 가까워. 이제 여기는 좀 더 좀 고상하고 우아한 모습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네요. 자, 가만히 향기 놓아. 자, 여기는 뭐예요? 공감각은 아니고 여기는 후각이죠. 가만히 향기 놓아라는 것은 은은하게 향기가 풍기니 황혼월은 황혼이 저녁 밤이죠. 황혼이 올 때 뜨는 달이야. 달을 기약하니 기다리니 황혼이 올 때 뜨는 이 달을 환한 달을 기다리니 자 이건 뭐야? 황혼월이라는 달은 얘들아 매화꽃이 흰눈이 내릴 때 꽃이 피었어. 그때 달빛이 쫙 비치면 그 매화꽃이 좀 더 아름답게 더 강조돼서 더 빛나겠죠. 그래서 이 황홀월은 황홀월이라는 이 달은요. 매화라는 우리의 주인공 중심 소재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소재고 배경이 된다라고 하면 맞다고 하셔야 돼요. 빙자옥질 이거는 매화다. 알겠죠? 이건 달이고 황홀월은 매화가 아니라 달이야. 달을 더 아름답게 강조하는 존재.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달이 뜨기를 기다리니 아마도 아치고절. 자, 아치고절은 바로 지조와 절개가 있는 매화꽃을 상징하는 말이야. 아치고절은 바로 너뿐인가 하노라. 너도 바로 매화를 의인화했죠. 자, 아치고절 단어 뜻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아하고 높은 절개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아치 좀 뭔가 아담한 모습과 그러니까 어떤 화려하거나 진짜 웅장하거나 그렇진 않아. 매화꽃이 되게 작죠? 그래서 작고 단아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 이 고절이 정말 중요하죠. 높은 지조와 절개. 작고 아담하지만 높은 지조와 절개를 가진 건 매화 너뿐인가 하노라 하고 계속 매화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예찬적 태도 잊지 마세요. 예찬적 태도는 이 매화서 전반적으로 다 보입니다. 자, 마지막 팔수도 들어갈게요. 동쪽 누각에 숨어있는 꽃은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자, 이건 약간 마이너스로 봐야 되는데 철쭉꽃은 진달래꽃과 비슷한 거죠. 언제 피죠? 따뜻한 봄, 한 4월, 5월에 피죠. 분홍색 꽃. 두견화도 진달래꽃이야. 진달래꽃이 1, 2월에 피나요? 아니죠. 눈이 다 내리고 정말 따뜻한 봄이 오면 개나리와 함께 피는 게 진달래꽃이죠. 자, 그러면 철쭉과 두견화는 어떤 의미죠? 매화라는 것과 좀 반대의 개념이야. 자,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꽃은 따뜻한 봄이 되고 모든 여건이 풍족할 때 그때 피죠. 다시 읽어볼게. 그러면 아직 추운 계절은 어떻게 하겠어? 이런 꽃들은 숨어 있겠지. 동쪽 누각에 아직은 숨어있는 꽃들은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온 세상이 눈이야. 눈. 차가워. 여기서 눈은 약간 부정이야. 시련, 고난, 차가운 겨울을 말해. 온 세상이 아직 눈이 내렸는데 쟤 어찌 감히 필 수 없을 거다. 철쭉, 진달래꽃 같은 두견화 일반적인 꽃은 이 추운 계절에 감히 필 엄두를 못 내겠지. 하지만 알겠도다. 백설양춘 한번 보자. 흰 눈이 내리는데도 양춘 따뜻한 봄이 느껴지는 건 매화밖에 없구나. 자, 이것은 뭐냐? 매화라는 꽃을 일반적인 꽃인 철쭉과 두견화와
대조를 통해서 매화의 속성을 더욱더 예찬하고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대조를 통한 강조, 대조를 통한 속성의 강조가 뭐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강조가 안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험이 끝났어. 너희가 시험이 끝난 날이야. 다 놀러 가죠. 무슨 뭐 피자 먹으러 가고 롯데월드 가고 막 난리가 나죠. 다 놀러 가. 다 안 가던 애들도 PC방 가고 코이운 노래방 가는데 시험 끝난 날 혼자만 다시 독서실을 가서 시험 끝난 날 엄청 공부를 하고 오늘 시험지에 싹 다 피드백하는 거야. 그러면 와, 시험 끝난 날 다 놀고 있는데 나만 공부해? 그러면 이 학생은 대조를 통해서 강조가 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지금 아직 추워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야. 동쪽 누각에 숨어있는 꽃이 철쭉인가 두견한가? 일반적인 철쭉 두견한 진달래 꽃은 숨어있어. 이 세상이 다 눈으로 덮여있는데 지네가 어떻게 감히 피겠어? 하지만 알겠다. 와, 알겠다. 알게라도 약간 영탄이고 예찬하는 거야. 아, 알겠다. 백설양춘. 이 흰눈이 내릴 때도 흰눈 내리는 그 속에 따뜻한 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매와 너밖에 없구나. 대조가 바로 여기에 강하게 보이면서 대조를 통해서 혼자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으로 비유되고 상징되는 매화꽃을 굉장히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좀 깨끗하게, 뭐 이것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필기본을 보고, 자, 너희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 한번 본 다음에 자습서로 깨끗하게 보이는 자습서를 화면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안민영의 매화사. 자, 글의 갈래가 뭐였죠? 그죠? 연시조 잊지 마세요. 삼음보야, 사음보야? 그렇죠. 사음보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 범위에 사음보 연속체의 가사라는 작품과도 함께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문 들어갈게요. 어리고 성근 가지 매화 너를 믿지 않았는데, 자, 어리고 성근 연약하고 엉성한 모습이었던 매화 너 의인법을 맨 처음에 믿지 않았어. 의구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었다는 틀린 거야. 처음부터 기대했다. 틀려. 믿지 않았어. 얘가 정말 필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근데 눈기약. 눈이 오면 꽃을 피우겠다는 이 약속을 능히 충분히 지켜서 두세송이. 자, 두세송이 예찬한 거야. 두세송이라고 해서 조심해. 여기서 두세송이를 찝은 다음에 뭔가 연약한 모습, 두세송이가 빈약하고 아쉬운 모습이 아니야. 비록 두세송이지만 이 추운 눈 속에서 핀다? 와, 이런 느낌이야. 피었구나. 와, 대단하다. 영탄법. 촛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양부동하더라. 후각의 시각화로 볼 수도 있어서 공간각으로 설명한다면 맞다고 해야 돼. 자, 삼수. 빙자옥질 정확한 해석.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이라는 뜻인데 이게 매화거든요. 매화를 한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빙자옥질이요. 눈 속에 너로구나. 영탄법. 가만히 향기 놓아 향기를 풍겨서 황혼월, 황혼에 뜨는 달을 기약하니, 자, 황혼에 뜨는 달을 기다리니, 자, 매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존재다. 황혼월은 달이기 때문에 돋보이게 하는 존재지 매화 자체를 말하는 건 여긴 아니야. 자, 아치고절은 다시 매화를 의미하는 거 맞아.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역시 예찬적 태도죠. 아담한 풍채와 여기는 고니까 높은 지조와 절개, 매화를 말하는 거죠. 자, 팔수 봅시다. 동쪽 누각에 숨어있는 꽃은 철쭉꽃인가 진달래꽃인가? 자, 얘네들한테 하는 말이죠. 온 세상이 눈인데 쟤 어찌 감히 피리요? 알겠다. 백설양춘. 이 추운 겨울에도 봄빛을 보여주는 것은 매화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예찬적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해법문학이라는 자습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우리가 한번 복습할 게 있는지 최종적으로 볼게요. 자, 초점을 좀 맞추고, 자, 조금 자세히 보이지 않아도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수네요. 일수도 잠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범위가 2수, 3수, 8수이지만 이 6수는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6수는 진짜 막 유명한 거라서 이따 보자. 자, 1수도 조금 유명해. 그래서 한번 좀 빠르게, 귀찮아도 영상 끊지 말고 5분이면 되니까 좀 봐주세요. 자, 안민영의 매화사 여기 한번 보시고요. 예찬적, 매화를 의인화했고 영탄법, 서리법 다 알고 있지요. 자, 1수는 처음 보는 거지만 구경이라도 해볼까요? 매영, 영이 그림자죠. 매화의 그림자가 비친 창문에 옥인 금차가 비스듬히 앉아있다. 자, 옥인 금차는 아름다운 여인의
비녀란 뜻이고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했어. 2, 3. 2명, 3명의 백발을 가진 늙은이가 검은 고를 튕기면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 백발홍은 조심해야 돼. 백발홍은 이 매화를 구경하고 있는 시적 화자 본인을 말하는 거야. 백발, 흰머리를 가지고 있는 늙은이니까 매화를 구경하고 있는 나와 주변인을 백발옹이다. 이건 매화가 아니야. 이윽고 술잔, 잔이 술잔이야. 술잔이나 술, 노래 이런 게 나오면 풍류를 즐긴다는 거야. 풍류가 뭐야? 뭐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이런 게 풍류야. 그래서 일수는 약간 매화와 함께 풍류를 즐긴다. 요 정도로 보면 돼. 이윽고 술잔 잡아 권할 때 달이 또한 오르더라 하면서 자, 일수는 매화의 그림자와 함께 풍류를 즐긴다 정도야. 자, 여기는 시험범위 아니니까 여기 보자.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는데 눈이 올 때쯤이면 꽃을 피우겠다는 약속을 진짜 지켜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이 촉불이다.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양조차 부동터라. 후각의 시각화 부동터라 해석해야 돼. 은근히 떠다닌다. 암양은 향기인데 부동은 떠돌아다닌다는 시각이니까 후각의 시각화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여기 해서 화면 정지하고 해서 스스로 정확히 해야 된다. 자, 넘어가자. 빙자 옥질이여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모습과 구슬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여 눈 속에 너구나. 그럼 빙자 옥질은 뭐야? 매화 자체를 말하는 거죠. 가만히 향기 놓아 향기를 풍겨 황혼월 황혼에 뜨는 달을 기약하니 황혼에 뜨는 달을 기다리니 왜 기다려? 매화를 더욱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존재니까 기다리는 거죠. 아마도 아치고절은 사실 제일 중요해. 왜냐면 매화라는 것을 예찬하는 거거든요. 아치고절. 그래서 아담한 풍채와 높은 절개. 그래서 아치고절은 매화라는 꽃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아치고절 이코르 매화의 지조와 절개라고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시에도 많이 나와요. 너뿐인가 하노라 의인화. 자, 그리고 육수는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워낙 유명해서 보셔야 돼요.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을 부딪히니 자, 바람과 눈은 실현이야. 세모야, 세모. 부정. 알겠어? 바람이 실현과 바람 훌훌 부는 바람이 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산 속에 있거든. 그 산 속에 있는 초가집에 창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되게 무섭겠죠. 어떤 시련, 고난, 차가움의 의미지죠. 차가운 기운, 시련과 고난이 스며들어 잠들어 있는 매화를 침노한다. 침범하는구나. 그럼 매화한테 위기죠. 무엇이 위기야? 차가운 겨울 바람과 눈이라는 것은 그 매화를 침범하는 시련과 고난이죠. 하지만 이건 매화를 예찬하니까 매화는 끄떡 없겠죠. 마지막 줄 볼게. 아무리 얼으려 한들 아무리 매화를 차갑게 얼게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걸? 매화의 봄뜻이야. 앗을 쏘냐? 빼앗을 수 있을 것 같니? 서리법 빼앗을 수 없다. 시련아 차가운 겨울바람과 눈이라는 시련아 너 매화를 침범하려고 하지 매화를 죽이려고 하지 그거 소용없을걸? 아무리 니네가 뺏으려고 해봐라. 매화가 가지고 오는 왜냐면 매화가 핀 다음에 바로 봄이 온다는 상징이야. 매화는 1월, 2월 차가운 마지막 눈 속에서 피거든. 그러니까 매화는 봄을 알리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매화가 가지고 있는 희망, 봄 뜻을 너희 시련과 고난이 빼앗을 수 있을 것 같니? 빼앗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매화를 역시 예찬하고 있는 거야. 동각이 동쪽에 있는 누각이죠. 동각 원본이 이거입니다. 동쪽에 있는 누각에 숨어있는 꽃은 철쭉인가 진달래 꽃인가 건곤 이 세상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였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필 수 있으리요? 알겠도다. 백설양춘 겨울인데도 봄빛을 보이는 건 매화밖에 없구나. 역시 예찬적대도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너희가 좀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화면을 정지하고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면 정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보세요. 화면을.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같이 볼까요? 자, 매화는 선비, 작가 자신을, 그러니까 매화를 예찬하고 바라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시를 쓴 안민영이란 사람 자체가 매화를 예찬하는 게 왜 예찬하겠어? 매화가 가지고 있는 고결함, 우아함, 지조와 절개를 본인도 본받고 싶겠죠.
그 선비 정신을 본받고 싶겠죠? 그래서 매화꽃은 더 나아가면 시적 화자 자신 또는 시인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수 있죠. 아까 이수. 어리고 생긴 매화 널 믿지 않았다. 의구심이었어. 눈기한 능이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감탄했어. 그러니까 너무 감탄스러우니까 너무 가까이 보고 싶어서 촛불을 잡고 가까이 가서 보는 거야. 매화에 대한 애정, 도치, 황홀경.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황홀함을 느낀다라는 거야. 좀 짧게 끊어주고 싶었는데. 자, 3인곡. 이번 정철의 이제 관동별곡이 이번 시험범인데, 정철이 쓴 3인곡에서도 매화라는 것이 정철이라는 그 시적 화자가 임금에게 느끼는 어떤 여전히 항상 변함없는 충성심, 충신으로서의 지조와 절개 또는 변함없는 충성심을 비유할 때 3인곡이라는 작품에도 매화가 잠깐 나오는데 같이 보라고 여기 이제 조언이 있네. 얘들아 딱 1분만 줄 수 있을까? 본책 172쪽에서 이것은 정철이란 작가가 쓴 관동별곡은 정철이 쓴 아이고 172쪽. 자, 그 부분 매화가 나온 것만 보여줄게. 정철의 3인곡이야. 3인곡, 속편이 송미인곡, 관동별곡 이 세 개를 썼는데 가사 문학의 백미였는데 여기에서 매화가 있는 부분.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버림받은 여자가 그 헤어진 남자한테 하는 말투 같지만 사실은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서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지만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유배당한 상황에서 임금을 사모하면서 쓴 글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화꽃이 있는데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만 읽고 진짜 마무리를 해줄게요. 동풍 봄바람이다. 이 동풍 조심해야 돼. 겨울바람 아니야. 봄바람이 잠시 불어 적시열 쌓여있는 눈을 헤쳐내니 창문 바깥에 심은 매화꽃 그러니까 왜 선생님 그 매화가 겨울에 핀다면서요. 그러니까 1, 2월이야. 1, 2월이니까 이제 봄이 막 시작할 때 늦겨울 초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화를 봐봐. 창문 밖에 심은 매화꽃이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가뜩이나 아직 추운데, 암양,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고, 이렇게 추운데도 매화의 향기가 풍겨온다. 황혼의 달이 쫓아와, 황혼의 달이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야. 쫓아와. 벼맡에 내가 자고 있는 베개 맡에 쫙 베개에 비춰주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닌가. 이게 뭐야? 우리의 주인공이 유배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님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베개맡에 바깥에 창문 바깥에 있는 그 달빛이 쫙 비춰오고 매화 향기가 풍겨오니까 우리 님이 더욱더 보고 싶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야.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에 저 매화꽃을 꺾어내어 우리 님, 알고 보면 임금이죠. 우리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우리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단 여기실고 내가 매화꽃을 만약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 도착한 그 매화를 보고 우리 님이 반기실까 안 반기실까라고 또 걱정하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 저 매화꽃을 꺾어서 우리 님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라는 것은 님에 대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영군지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연관이 비슷하게 돼 있어. 자, 이거 3인곡에서 이 봄에 보내는 거는 매화. 그러니까 3인곡은 계절마다 님에게 뭘 보내거든요. 그 중에 봄, 매화는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은 충성심, 지조와 절개라고 상징할 수 있다까지 함께 구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우리 이번 시험 범위가 이거 너희들 방학 때 산 거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번 시험 범위가 다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매화사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수필, 신석정의 수필 이번 시험 범위 추가된 것 또 바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